모든 것은 자살한 남편 오웬의 버려진 배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그녀의 과부 아내는 더 이상 사용할 의미가 없으며 부두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원시림 한가운데에 지어진 이 집의 자연의 소리는 문명의 삶을 마감한다는 징후와 거리가 멀고 빛이 없는 길을 통해서만 도시와 연결된다. 역사는 고인이 된 건축가 남편이 지은 집에 대한 어두운 비밀을 발견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직업에 관한 그의 연필과 종이는 그가 살았던 집을 설계한 건축가였습니다. 이제는 쓸쓸함과 좋은 추억으로 가득 찬 텅 빈 집이 이유 없이 사라졌다. 베스는 방금 남편 오원을 자살로 잃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녀는 술을 마시고 오웬의 소지품을 뒤지며 밤을 보낸다. 그녀는 안정적이고 통제력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하지만 그녀의 친구 클레어와 이웃인 메리 그녀를 걱정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결혼식 비디오를 보았고 결혼식이 이렇게 빨리 그리고 예기치 않게 끝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잠을 자려고 하지만 그녀를 괴롭히는 침대의 빗면을 볼 수 없습니다. 한밤중에 베스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하려고 합니다. 그녀는 한밤중에 이게 무슨 일인지 의아해하며 계단을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녀는 발코니 밖을 내다보고 이상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괜찮은지 확인하기 위해 외부 조명을 켭니다. 그녀는 부엌의 창문을 통해 한 인물에 놀란다. 겁에 질린 그녀는 거실에서 잠이 든다. 집을 나설 때, 거의 차에 있을 때 그녀는 열려있는 교각문이 닫히려고 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부두의 문을 닫을 때 그녀는 계단의 흙 발자국을 발견하고 확인하기 위해 내려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녀는 총소리를 들었을 때 부두에 묶인 보트를 봅니다. 그녀는 강의에 늦게 도착한다. 그녀는 그녀의 친구이기도 한 동료를 만난다. 일을 하던 중 그녀는 작품을 전달해야 하는 학생의 엄마가 평가를 위해 참석하지 않고 찾아와 그녀에게 자신의 인생을 알리고 평가 점수를 주었다. 배달되지 않은 작업.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열린 부두 문이 다시 열리는 것을 봅니다. 그녀는 사건 이후로 보호되지 않은 보트를 살펴보고 돌보는 것이 그녀의 이웃임을 알아차리고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그녀는 이사하고 집을 팔고 싶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지은 것은 그녀의 죽은 남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자살한 남편과 함께 집을 지을 때의 옛날 비디오를 보게 된다. 집에서 그녀는 더 나은 시작을 생각하면서 물건을 정리합니다. 그녀는 집계획책을 보고 현재와 일치하지 않는 이상한 패턴과 장소를 발견합니다. 한밤중에 라디오가 저절로 켜지고 그녀를 깨운다. 그녀는 휴대전화로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남편으로부터 그녀에게 내려오라는 메시지를 받고 그녀가 누구인지 대답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녀는 다시 그 번호로 전화를 걸고 돌아가신 남편과 비슷한 목소리로 집 밖을 내다보라고 한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고 죽은 남편이 벌거벗은 채로 물 위를 걷고 있는 것을 보았지만 곧 깨어나 그것이 모두 꿈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그녀는 휴대전화에서 전날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어젯밤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차 안에서 그녀는 남편이 자살에 사용한 총을 만지다가 만지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치워두다가 남편의 휴대폰을 보다가 의문의 여자의 사진을 발견한다. 직장에 복귀할 때 그녀는 남편의 휴대폰을 동료에게 보여주었고 그 장치에서 자신과 비슷한 여성의 사진을 발견했지만 곧 남편이 외도를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멈춥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술집에 가서 집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지만 아무 일도 아닐 수도 있지만 그녀는 그것을 꺼내 귀신을 믿느냐고 묻는 등 친구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심지어 그녀는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전혀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과의 만남에 대한 자살. 그녀는 친구와 함께 집에 돌아와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며 잠이 든다. 그녀는 시끄럽고 이상한 소리에 혼자 잠에서 깨어났고 그것은 손전등을 갉아먹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그녀는 속삭임을 듣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사하러 갑니다. 그녀는 몇 명의 여성들이 벌거벗은 채 숲속을 달리다가 마치 그들을 쫓는 무엇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처럼
입체적으로 호수 속으로 뛰어드는 것을 봅니다. 호수를 바라볼 때 그녀는 뛰어내린 소녀들의 흔적을 보지 못합니다. 그녀는 뭔가 수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보트로 향하지만 보트를 보면 여기저기서 핏자국이 보입니다. 그녀는 그녀를 만지면 그녀를 기절시키고 배에 타는 신비한 존재를 느낍니다. 그녀가 배 위에서 의식을 잃은 채로 누워있을 때 흐린 하늘에 블러드문이 나타납니다. 그녀가 깨어났을 때 그녀는 호수 건너편에 있음을 발견하고 그녀와 똑같은 집이 보입니다. 그녀는 꿈을 꾸고 있다는 한숨을 듣고 방금 호수에 몸을 던진 몇 명의 여성과 그녀의 남편도 거기에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그녀는 평소에 두고 다니는 열쇠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열쇠를 찾아내고 집에 들어서면 잠이 든 자신을 발견하고 깨어나면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본다. 깨어난 그녀는 남편의 컴퓨터를 보다가 여러 다른 소녀들의 사진을 보고 겁을 먹고 사진이 왜 나오는지 의아해합니다. 숲을 걷다가 그녀는 이웃을 만나 호수 건너편에 있는 집에서 빛을 보았다고 말하지만 그는 호수 건너편에 집이 없다고 그녀에게 알려줍니다.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숲속을 걷다가 버려진 집 하나를 발견한다. 그녀는 조사를 위해 집에 들어가고 산책 중에 부두 인형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이웃을 만나러 가서 그가 그곳에서 버려진 집과 부두 인형을 발견했다고 밝히고 그는 그녀에게 한때 그곳에서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그녀의 죽은 남편을 발견했지만 이 정보를 그녀에게 공개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그녀에게 밝혔습니다. 그것은 혼외정사에 대한 그녀의 의혹을 고조시킬 뿐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물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 부두교 책인 리딩을 찾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악마의 존재를 속이고 함정에 빠뜨리는 방법에 관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조사를 하던 중 실수로 부두 인형을 떨어뜨리고 바로 2층에서 발소리가 들리고 용기를 내서 조사에 나선다. 발자취의 근원을 찾던 중 귀신이 들린 유령을 발견하고 바닥에 위스키 한 병을 떨어뜨리고 이성을 잃었다고 울부짖습니다. 그녀는 부두교 서적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지역 서점에 갑니다. 주로 남편이 주문한 책이 있는지 또는 가져간 다른 책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곳에서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서점에서 그녀는 휴대폰에서 직원이었던 매들린이라는 사진 속 소녀를 발견하고 그녀는 남편이 항상 거기에 있었다고 말하며 결국 그의 자살에 대해 이야기하게 된다. 그녀는 그녀의 친구 집에 가서 그의 휴대전화에서 그 여자를 발견했고 그녀도 그녀에게 그들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지 물었지만 그녀는 부인했고 그녀는 그녀가 그녀의 사진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유가 될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 술을 마시며 혼자 내버려 두라고 하는 그녀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는다. 그녀는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서점에서 온 소녀가 막 떠나는 것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들어가라고 설득하고 그녀에게 음료를 제공하고 그녀의 말을 경청하고 그가 그녀를 집으로 데려갔다고 말합니다. 근처에서 건물을 짓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키스를 했지만 그는 뉘우쳐 그녀를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밤에 비를 맞으며 버려진 집에서 초조해하며 거기에 있을지도 모르는 답을 찾습니다. 어둠 속에서 집 안을 껐다 손전등만 들고 그녀는 깨진 판자를 밟는다. 손전등으로 자세히 보니 그녀는 시체로 가득 찬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환상을 본 여성일 것입니다. 그녀는 집으로 달려가 그녀의 친구에게 전화를 겁니다. 친구는 자동 응답기로 가서 그녀가 찾은 것을 말했지만 최근의 사건을 보고 그녀의 제정신을 의심합니다. 그녀는 비를 맞고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후 샤워를 하기로 결정하고 샤워하는 도중에 라디오가 다시 저절로 켜집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느끼며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거울에 찍힌 여기 메시지를 알아차렸다. 그녀는 존재를 느끼고 만지고 남편을 부르지만 남편이 아니라고 대답하고 그녀는 당황한다. 그녀는 탈출을 시도하지만 갑자기 문이 잠기고 그녀를 방에 가둡니다. 그녀는 거울을 보고 그녀의 남편에게 공격을 받고 살해당한 소녀를 봅니다. 그녀는 공격을 받아 거울에 머리를 부딪혔고 이제 거울 반대편에 있는 자신을 보고 당황하게 됩니다. 그녀는 침대 밑에 숨어있는 소녀를 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시신을 침실로 끌고 가는 것을 봅니다.
그녀는 그녀를 알아차리는 존재를 보고 두려워서 아래층으로 달려갑니다. 그녀는 남편이 다른 여성과 성교하는 것을 보고 그곳에서 이 악의적인 존재를 알아차립니다. 집이 움직이고 그녀는 강제로 끌려가 땅에 내던져지고 그녀는 모든 방을 지나갈 때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죽이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녀의 남편의 모습을 한 악마는 그녀에게 그가 항상 남편의 귓가에 속삭여서 살해 소원을 빌었지만 그는 그녀를 죽이기를 거부했고 남편은 그를 끝내야 했고 그녀가 눈을 감을 때마다 그가 그녀를 소유할 수 있을 때까지 그녀는 그를 볼 것입니다. 그녀는 곧 깨어나지만 악마가 그녀를 다시 공격합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고 이번에는 아마 그가 그녀를 영원히 붙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날 그녀의 친구가 그녀를 만나러 나타나지만 그녀는 그녀를 찾지 못하고 빈 총포 가방을 발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그녀를 집안의 모든 방으로 뛰어들게 만듭니다. 그녀는 배를 타고 이 붉은 세상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악마를 봅니다. 그녀의 친구이자 지금은 이웃이 그녀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악마는 그녀에게 총을 주고 그것이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희망이 더 크게 말하고 그녀는 그녀의 친구에 의해 구해진다.